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바로 대화다. 그것이 바로 언어 소통이다. 그게 바로 대화예요. 우리가 먼저 성도로서 제일 먼저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이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돼야지 우리들이 바로 이 수직 관계가 올바로 돼야지 수평 관계가 또 올바로 될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나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수직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 사람들과 대화가 올바로 되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올바로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대화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서 한번 하나님과의 대화도 내가 지금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서 상호적인 언어를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대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다이얼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헬라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이아, 그다음 로고스, 이 말이 합쳐져서 다이얼로그, 대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화인데, 그럼 대화의 원리, 이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대화가 왜 필요합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대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동물들도 각자의 언어가 있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화가 주어진 것은 나 자신의 의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바로 이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만한 인간관계. 그래서 이 기도 또한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대화하는 방법. 나는 좀 대화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혹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좀 대화 스킬이 좀 높습니다.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잘 됐어요.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를 바라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보고. 우리 뒷부분에도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편하다라는 거. 우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물 따르면서 여보 어제 그래서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얘기하고 뭔가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대화의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상대를 쳐다보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점점 얘기하다가 점점 올라가면 좋을까? 아니면 점점 내려가거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긋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어때? 제 눈이 좀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야지 상대방이 안심을 하잖아요. 눈에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방이 벌써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힘을 아주 빼시면 돼요. 눈에 힘을 빼시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먼저 대화를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부드러운 말로, 오늘 아침에 아니면 뭐 오늘 점심에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밥 먹었어? 뭐 했어? 어땠어? 뭐 했어?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톤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해야지 그 사람들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의 목적은요,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얘기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얘기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경청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먼저 나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호응 같은 거, 호응.
남편이 아재 개그를 하더라도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와 재밌네, 아니면 막 웃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개 박수 알죠? 물개 박수 이런 거 좀 해주는 거예요. 손해 볼 게 없어요. 근데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당신 밖에 나가서도 그래?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죠. 공감해 주는 거, 공감 능력.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여성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딸애만 보더라도 1살, 2살 되기 전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안기고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아빠가 뭔가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면 와서 계속 이렇게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얘가 이제 말을 하니까 어떠냐면 말로 그걸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또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애를 보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왜 그랬어? 마음이 어려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애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모르니까 제가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 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경청을 하면서 호응을 하면서 어때요? 상대방에 대한 얘기에 반응을 보여야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끄덕끄덕 하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뭐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불필요한 리액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을 보이는데 그랬구나, 아니면 기쁘구나, 아니면 자기가 막 이렇게 웃지 못하는 성격이면 그냥 이렇게 씩 웃어주면 돼요. 그런 것들. 근데 잘 웃어줘야 돼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씩 웃으면 어때요? 열받죠. 네. 그러니까 격려도 해주고 그랬구나 위로도 해주고 기뻐해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근데 우리가 제일 실패하는 게 뭐예요? 대화할 때 제일 실패하는 거. 제일 실패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일 실패하는 거? 공감이 아니라 이렇게 격려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벌써 거기서 얘기 스톱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 이상 얘기해봐야 뻔한 대답 나오겠구나. 거기서 그냥 정리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이제 듣던 그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얘기하다 멎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억지로 끌어내게 하려거나 아니면 점점 더 그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못 알아들었나 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면서 잘 들어주면서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처음부터 안 돼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솔직한 대화.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꾸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뻥튀기를 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뭐 이랬고 뭐 나도 어렸고 뭐 별별 얘기 다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우나 가서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한 개그 프로에서 목욕탕 토크가 유행했었죠. 덮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목욕탕 큐티 세미나라는 것도 있어요. 큐티를 하는데 솔직하게 하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허물을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다 버리고 우리 솔직하게 대화합시다. 우리 솔직하게 신앙적인 나눔을 합시다. 그런 게 지금 점점 늘고 있는 거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 아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을 인정 안 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칭찬
격려 아끼지 마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했네요. 아유 수고하셨네요. 이런 얘기들 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면 그런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과 칭찬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폭언이란 얘기 아시죠? 폭언. 폭언이 어떤 걸 폭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분명히 집에서 폭언하시고 계실 거예요. 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게 폭언에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쉬는 날 공원에 이제 딸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공원이죠. 하는데 그 어떤 보육원이죠. 보육원에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떠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요 정도 높이 되는 데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애들이 놀고 있는데 이제 갈 때가 됐어요. 한 애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누구 너 때문에 지금 애들 다 기다리고 있어. 이 폭언이에요.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한국은 스트레이트로 얘기하죠. 야 빨리 와. 지금 늦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그 압박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뭐든지 우리 패기치지 않는 문화가 일본에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못 가는 거야. 애들이 밥을 먹는데 늦어요. 사람마다 다 스피드가 다릅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애가 늦게 먹어요. 누구누구 너 때문에 다른 애들 기다리고 있어. 얘는 긴장과 압박 속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일을 아이들한테 하신다면 얘기를 너 빨리 먹어야지 해야 되는데 너 안 하니까 엄마랑 아빠랑 기다리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 다 언어 폭력이에요. 이런 말은 집에서 삼가해 주세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가 밥을 먹는데 도통 30분, 1시간을 먹어요. 시간을 재세요. 제가 한 프로에서 봤는데 아이들 그런 고민으로 상담하는 프로에서 봤는데 그 하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 군인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어떤 거예요? 다 시간 재가지고 그걸 규율대로 안 하면 애들한테 그걸 막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시계를 딱 맞춰서 알람 맞춰놓고 알람 딱 울리면 그거 탁 치워버려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인식을 해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아이한테 보채고 너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보다 시간을 정해주시고 우리 30분까지 뭘 해보자, 아니 몇 시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시간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다음에 다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의식하시면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 7번째, 대화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에 따라서는 말을 아주 간결하고 정리를 잘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 하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인내를 하셔야 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답을 얘기하지 말아라. 답 얘기하는 것은 아주 최악의 대화법이에요. 알고 있어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 만날 사이면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만날 사이면. 근데 계속해서 만나서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어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장시간 대화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대화가 점점 느는 거예요. 불필요한 대화가. 장시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얘기 할 수 있게 시간을 정하시고, 물론 처음부터 만날 때 우리 그 10분만 얘기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상대가 논점에서 자꾸 벗어난 얘기를 하면 미안한데, 얘기 끊어서 미안한데 아까 여기 얘기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었지?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순장님들 있으실 거예요. 순 모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 얘기 안 하고 막 자기 얘기하고 막 집안 얘기하고 막 점점 삼천포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까 누구누구 형제님이 그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좀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 10가지가 대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부부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모임이나 1대1에서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화할 때 피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떠드는 거. 아까 대화는 뭐라고 했어요? 상호적인 거라고 했죠. 근데 자꾸 이 사람은 얘기할 기회도 안 주면서 혼자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피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자랑.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상대방 무시하는 거. 아유, 그거 뭐하라 했어? 어차피 못할 거. 우리 가족 중에서 그게 제일 심해요. 가족 형제 중에서. 너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대화, 말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말하는데 침묵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물론 그 말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했던 얘기 또 하거나 또 똑같은 그 같은 문제로 다른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답답하죠. 하지만 최소한 열심히 들어주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화의 스킬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하는 대화의 방법 말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이들한테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그 분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기 보면요, 상대에게 자신이 규정하고 싶은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면 상대는 그 라벨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마음이 넓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정말 바쁜데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 사람 바쁜데 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벨 효과라는 거예요. 라벨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라벨을 붙이면 어때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나쁜 라벨을 딱 붙이면 어때요? 부정적인 거. 그럼 나쁜 라벨 붙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특히 남편도 그렇지만 자녀에게 어때요? 너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딱 라벨 붙여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탁 붙이는 거예요. 안 돼요. 살 좀 빼라. 탁.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라벨은요, 여러분 붙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도 안 좋아요. 너 우리 아이한테 넌 정말 천재구나. 좋은 얘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적절한 그 좋은 라벨을 안 붙여주면요, 자기가 그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인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하지 말고 선택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할 때도 얘기했죠. 대화할 때도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정답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자꾸 선택하라고 주장을 해도 안 돼요. 이거 빨리 고르라니까 둘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좀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어쨌든 네가 선택해야 되니까 빨리 골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 장소에서 결정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얘기를 듣는 방법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3-2-1 법칙 뭐냐면요, 30%는 경청을 하고 20%는 반응을 하고 10% 대화 전체에서 10%는 자기의 얘기를 해라 이런 겁니다. 60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30분은 듣기만 하고 20분은 그 말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10분은 자기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어떤지 알겠죠? 비중이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효과예요. 이건 뭐 자신을 감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주장을 좀 이렇게 낮추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너무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보다 살쪘네, 뭐 살 빼, 뭐 이런 얘기보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건강해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건강해질 수 있게 좀 운동도 같이 우리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말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잖아요. 살 빼. 근데 운동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어떨까? 뭐 다 다르잖아요. 이 세 마디가.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건강해져야 되니까 살 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항상 이런 거 염려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습니다. 통즉불통 즉통. 이게 통은 이 통자고요. 즉 불통 이따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화가 안 통하면 아프고 대화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아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소통이 잘 되면 고통이 없는데 소통이 잘 되면 고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이제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부부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부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동반자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 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금의 우리 부부 간의 방향이 정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은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그래서 부부 안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 안에 대화가 필요해요. 가족 안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말하는 것, 아까 대화라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상호 간의 언어를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부의 대화라는 것은 부부 간의 언어를 소통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간에. 그게 바로 부부의 대화라는 거죠. 부부가 대화가 잘 되면 부부 사이가 원만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해요. 하지만 이 우리 사실 현실점에서 부부의 대화를 아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하죠. 이럴 때 좀 부부간에 대화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때 대화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부부간에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8개의 렌즈라는 얘기가 있어요. 올바른 부부 대화를 위한 8개의 렌즈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 이 렌즈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안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의 렌즈로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남자와 여자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정해야 된다 얘기했죠?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 남편이 나랑 다르다는 거.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제가 카운셀링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막 성격 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으니까 막 찾아와요. 미치겠다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 성격도 다르지만 둘은 성도 달라. 태어난 상태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그거를 먼저 인정해봐. 다르니까 문제가 아니라 다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 기질이나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부부예요. 우리 남편은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역사, 가족의 역사, 어떤 가족 배경에서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나에 대해서, 나의 가족 환경, 상대의 가정 환경. 그 다음 마지막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예요. 나의 여자됨, 그 다음 성격, 가정 환경, 살아온 배경, 상대의 성격, 그 다음 남자, 가정 환경, 살아온 배경. 그러니까 8개인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지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에서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래요. 딱 알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딱 집어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결론은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를 할 때 이 남자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일단 빼시고, 염두에 두면 좋겠지만 빼시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이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예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럼 왜 우리가 남편하고의 가정에서의 대화가 단절될까요? 우리 PPT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한국의 그 신문사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PPT. 그래요? 제가 PPT를 보내드렸는데 그 조사 리서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조사 리서치는 빼놓고 가겠는데, 그 단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이기심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이기심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서 부부 대화의 최대의 적은 뭐냐면 바로 이기심인 거예요. 이기심. 자기만의 이기심을 추구할 때 대화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는 듣는 거 먼저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청하고 그 다음에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죠. 내 얘기 한 30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가치관, 자기 살아온 배경과 자기 살아온 가정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면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올바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이기심이다. 자기 방어적인 것, 그리고 어떤 개인에 대한 편견, 남편에 대한 편견도 그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갈등,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거기서 대화하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것도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너무 피곤하거나 시장할 때 우리 뭐죠? 아내들이 조금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들은 일단 먹여놓으면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먹여놓으면 싸울 일도 안 싸워요. 싸울 일도 안 싸요. 그런데 밥 안 주고 식탁에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좋은 얘기면 괜찮지만 안 좋은 얘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은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머릿속에서는 배고파밖에 없어요. 단순해요. 그런데 먹여놓고 나면 포만감을 차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부딪히고 갈 일은 확률이 이렇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여놓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건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그래서 부부간의 방해가 되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34.4%, 늦은 귀가, 주말 근무, 만날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현대인의 병 뭐죠? 스마트폰 28.8%. 집에 같이 있어서 같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어제 우리 부부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했어요? 우리 스마트폰 했는데.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어제 같이 모여서 텔레비 봤어요. 그건 텔레비를 본 거지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또 자녀 양육으로 인해서 또 대화 경험이나 기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대화가 어떤 건지 알고 이렇게 대화해야지 효과적이라는 걸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왜 몰라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이런데 왜 당신은 이래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또 대화할 자세를 만드는 것, 그런 준비를 하는 것. 우리 또 신앙인이니까 어때요? 대화할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항상 대화할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대화, 또 이제 부부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말다툼을 하든지. 이거는 외나무 다리에서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부부끼리 대화를 하든지 뭐 말다툼을 하든지 싸우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나무 다리에서 부부가 서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상대 확 밀어버리면 상대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나 속은 막 시원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진 만큼 상대는 분노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의 기분, 감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대화하고 화해하는 것. 부부싸움에도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펀치만 날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대화에 단절되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일 때문에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이 중에 맞벌이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편분이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셔가지고 너무 만나시기 어려운 분들. 그래서 대화가 자꾸 이렇게 부족해지고 또 대화하면서도 이 부부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의 그 대화가 단절되는 맞벌이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원인인 거죠. 이게 뭐냐면 그 가정 안에서의 일이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안 돼서 나도 힘든데 집에 왔는데 막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방은 지저분하고 남편은 막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럼 열이 받는 거죠. 처음에는 막 우리 이거 좀 처음에 자기가 하죠. 다시 자기도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근데 좀 같이 하다가 또 상대가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씩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니까 말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타인과 비교하는 부부. 누구누구는 뭐 차 샀더라, 누구누구는 집 샀더라, 누구누구는 뭐 승진했다며 비교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당하는 것만큼 자존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뭉개지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그래요. 집에서는 밥을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막 이러더니 밖에 나가서 누구는 집에 갔는데 막 너무 막 멋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열이 받죠. 아니 이거 봐라. 내가 해줄 때는 맛없게 먹더니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 우리 대부분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정에 이렇게 꽉 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가 있어야죠. 서로 균등하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양육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경제도 같이. 모든 걸 다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부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그럼 바쁘고 서로 바쁘고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시 부부간에 없어진 대화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막 피곤하니까 예민하잖아요.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듣고 그러면 막 듣는 둥 마는 둥 감정도 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전달법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공격적인 거예요. 너 전달법 공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당신은 왜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해? 이건 되게 이렇게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왜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충돌되는 것이 이렇게 좀 낮아지겠죠.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당신 일에 오랜 시간이 걸려 내가 늦어질까 봐 불안해. 빨리 오란 얘기잖아요. 당신은 왜 빨리 안 와? 당신 끝난 거 아니야? 당신은 왜 맨날 친구 만나고 밤에 늦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빨리 와서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너무 늦으면 걱정되고 불안해. 어때요? 어때요? 다르죠? 다들 너무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감정, 내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 왜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딱 집에 와가지고 남편 딱 회사 끝나가는데 식탁에 딱 앉아서 여보 여기 좀 앉아봐. 얘기 좀 하게. 그럼 남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지? 내가 뭐 사고 쳤나? 아니 그냥 얘기 좀 하게. 아니 됐어 나 좀 피곤해 잘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든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남편이 밖에서 왔으면 가방이나 외세를 받아주면서 오늘은 어땠어? 바빴어? 힘들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보 앉아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화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끌어질 때 대화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맞벌이 부부 할 때 이제 대화 소통이 단절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지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돼서 위기의 부부,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점점 오랜 시간 되면 위기의 부부가 돼가는 거예요. 특히 중년 40대 50대. 우리 일본에서는 뭐 주쿠넨 리콘 막 그러고 한국에서는 화권 이혼 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일만 하고서 집에 오면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뭐 여보 밥 줘, 뭐 해줘, 뭐 나갈까, 막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죠. 실제로 이 40대 50대에 위기의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혼한 사람들처럼 남남처럼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쇼윈도 부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유령 부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투명인간 부부, 유령이 아니다 투명인간 부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냥 무늬만 부부인 거죠. 13일째 각방을 쓰고 있는 뭐 정모 씨, 이모 씨 부부, 최근 빚 문제로 벌이던 말다툼이 이혼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인 정 씨는 대화를 하다 보면 말꼬리가 잡혀요. 한마디만 더 하면 싸움이 되는데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아내와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낀대요. 반면 아내 이 씨는 뭐라고 그러냐? 외로워 죽겠다고 하소연도 해봤어요.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뭐 때문에 여태껏 이러고 살았나 후회됩니다. 왜 외롭겠어요? 대화가 없고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40, 50대 중년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래요. 10쌍 중에 3쌍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 대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지 못해.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바꿔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 아내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남편이 막 날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아내의 말하기야 남편이 듣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서 이혼하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회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가면 부부가 상당히 많아요. 가면 부부가요. 교회 올 때는 부부끼리 웃으면서 잘 들어오는데 나가면 남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갈등을 시키는 대화가 부부간에 일어나냐? 크게 6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지긋지긋해. 아유 왜? 그런 얘기가 많다. 또 인신공격. 커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거. 절대로 안 해. 뭐 절대로 뭐 한 번도 당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뭐 이런 부정적인 아주 강한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 뭐라고? 내가 그랬다고? 나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축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부부 생활이 한 10년 되다 보면 하하 이제 또 시작이구나. 뭐 살려고?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뭐 사고 싶어? 뭐 사고 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벌써 패턴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딱 결론을 지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분노, 증오, 부정적인 감정. 그걸 바로 언어로 표출하는 거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 주제가 이렇게 한정돼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되게 많이. 누구누구 뭐 그랬대.
누구누구는 그랬대. 이런 거.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애들 얘기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애들 얘기를 하는 건 아이 얘기지 부부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아까 부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상대 상호적인 언어의 소통이라고 그랬죠. 내 얘기를 하고 상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제3자의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이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 얘기했다고 대화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얘기, 남편의 얘기. 그게 대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자기 진단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오실 때 나눠준 유인물 있죠?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얘기인데 우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뭐 두 사람 너무 사랑하는 사이 같죠? 아내가 이렇게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혹시 바람 필 거야? 뭐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나 매일 키스.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어. 완전 러브러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지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어떻습니까? 우리 대화가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아주 그냥 깨소금이 쏟아지는 가정의 대화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대화인 거예요. 이런 대화. 예.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해서는 안 좋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대화를 해야지 밑으로 올라가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하루에 우리 배우자하고 얼마나 남편하고 시간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 좀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적으세요. 뻥튀기 뭐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플러스 30분은 기본이야? 아니에요. 무조건 기본으로 솔직하게 적으세요. 5분, 10분 아니면 없으면 제로 적으세요. 자기 진단이에요. 자기 진단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면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지금 적으세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대화하고 있는지 좀 적으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대화를 하나. 어느 곳에서 대화를 많이 하나요. 그리고 3번 배우자와 대화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지금 얘기한 게 다 걸리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적으신 분들 2번을 한번 보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나는 일방적으로 대화만 하거나 아니면 듣기만 하는 건가? 서로 대화를 하는 이유인가? 이거는 자기 스타일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40분까지 시간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2번까지 읽으신 분들은 3번을 한번 보세요. 배우자와 대화할 때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차분히 말하는가? 내 감정 표현을 잘하는가? 선입견을 갖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는지? 그럼 어떻게 이번엔 내가 듣고 있는지?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는지?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듣는지? 그 속사정을 내면적인 얘기를 잘 이해하는지?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지? 그래서 어떤 그 대화의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떤 해결 방법을 하느냐?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려고 하는 편인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제한하는지 여러 가지 있죠. 한번 여러분 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쓰시면서 들으세요. 오늘 교재를 갖고 오셨을 텐데 한국어 교재는 아주 짧지요. 이 부부 대화가 한 장 정도밖에 없고 또 일본어로 보면 한 6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6페이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다 기록하셨나요? 어떠세요? 우리 하루 평균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 혹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1시간, 2시간? 1시간 있으시네요. 2시간? 1시간 반 있으세요? 1시간 반, 2시간? 뭐 괜찮습니다. 예. 뭐 그 순위를 가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나요? 일, 아이가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 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럼 혹시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우리 집은 지금 애기 나왔고, 나 나왔고, 남편 나왔고, 뭐 가정, 친척 없으세요? 어떤 거요? 응? 건강 문제. 예. 예. 그럼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시나요? 리빙, 거실, 방, 뭐 밖에서, 밖에서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시면서 아마 좀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이걸 개선해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걸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 남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어로 대화 중에 충돌이 있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내가 알아야지 고치죠. 그죠?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어요? 궁금한 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럴 때 정말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어요? 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얘기만 꺼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은 전해야겠고 안 해요? 그렇죠? 예. 남편이 싫어하니까 하면 안 되죠. 예. 기도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그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로마서 할 때도 많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물론 입으로 전파하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그 자매님이 그 일본 분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가족에서 왔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달라요.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랬고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집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시고, 또 남편한테 듣고 싶으면 당신 왜 안 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여보 사랑한다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행동만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나 아껴주는 거 잘 알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은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게 다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번 전하셨으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입을 한 번 전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죠. 방탕하게 돈은 돈대로 막 다 팡팡 쓰면서 세상적으로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해봐요. 누가 믿겠어요? 그 사람이 남편 볼 때는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세상 학원 엄마들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남편이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게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요, 남편이 믿는 경우, 아내만 믿는 경우 남편이 믿을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비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요. 우리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노력해서 언젠간 구원받을 텐데 지금 당장 안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대화하는데 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이 배우자, 부부니까 이 배우자의 마음을 녹이는 이렇게 대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화를 내거나 반박하고 막 말을 끊지 말고 일단 끝까지 다 들어주고 얘기를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 의사 표현은요, 사실은 말하는 내용이 7%, 목소리의 억양, 뭐 크기 등이 38%, 표정과 몸짓 태도가 55%라고 그래요. 놀랍죠? 사실은 막 이게 떠들어서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태도나 이 제스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막 내가 막 답답해 미치겠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전달 효과가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는 잘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대화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하는데 준비. 우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성령님께서 절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령님, 우리 의외로 너무 그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는 생활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이를 대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뭐든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를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 개인 생활 안에서 체험하실 때 여러분이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세요. 항상 우리의 필요한 말만 하게 도와주시고 또 상대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냥 내 즉각적인 반응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느껴지는 감정대로 풀어버리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거죠. 남편들은 피하고 싶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피하지 않고 서로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 아이들 케어하고 보살펴주니까 남편은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한 사실 다 알아요. 하지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여보 오늘 늦게까지 수고했어. 고마워. 아유 이 쥐꼬리가 많은 월급 가지고 어떻게 애는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보 수고해서 오늘 이번 달에 이렇게 생활비 우리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럼 남편이 더 열심히 하겠죠. 안 그래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일한 만큼 실적도 안 오르고 괴로운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남편들도 있어야 돼요. 남편들은 제가 또 남편들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아쉽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 그렇죠. 그리고 또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남편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서로 부부 간에 더 원활한 부부의 생활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이기복 교수님이 이렇게 쓰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남편들도 바뀐 모습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기복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기도도 일방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집에서 불만 얘기하시는 분들 기도도 불만밖에 얘기 안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바라바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를 했으면요, 말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얘기도 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말로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야 되니까. 근데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얘기해봐야 하나님도 야 저기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똑같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게 대화가 아닙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엄마 왜 맨날 그런 거밖에 안 물어봐? 이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이 요즘에 우리 누구누구는 뭐에 관심이 있어? 아 그래 그게 재밌구나.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막 얼마 되지도 않은 애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옆집 누구는 짱구는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너는 고작 그거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요? 위선적인 대화 할 필요 없죠. 아까 목욕탕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 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 유창한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30분 기도했다. 와, 1시간 기도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짧게 기도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아까 솔직한 대화라고 그랬죠? 진정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는 분 남편과도 정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들 얼만큼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최대한 한번 노력을 조금씩 해보시기 바래요. 갑자기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노력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분명히 여러분들 그 싫거나 불만이나 화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라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조차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투명 부부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지배가 되어서 우리 부부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성령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에 행복한 부부를 위해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 있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부부 싸움을 하기 전에 타임아웃 가져라. 이런 것들.
그것도 싸움이 될 만한 거 다 피하세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싸움이 될 만한 거 피하세요. 제가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혼 때 이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리고 있었어요. 세탁소가 뭔가 이렇게 좀 안 돼가지고 다리고 있었어요. 막 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빠 참 다림질 잘해. 근데 우리 아빠가 더 잘해. 이게 뭐야? 제가 열받아가지고 다림을 탁 놓고 탁 나갔어요. 뭐야? 다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또 칭찬을 했더니 우리 아빠가 더 잘해? 이 도대체 뭐야? 열받는 거죠. 오빠 내가 다릴게. 이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막 땀 뻘뻘 여름이었거든요. 막 다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내가 이제 나중에 사과도 하고 물론 우리 화해하고 지금 아내가 열심히 다려주고 그러거든요. 저도 열심히 다리고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왜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저보다 훨씬 결혼을 빨리 한 동생 전도사하고 이제 친한 전도사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러더니 응? 그냥 세탁소 가요. 그러네. 그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게 괜히 다림질 해가지고 싸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피하시란 얘기예요. 왜 그걸 굳이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충돌이 일어나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그게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내가 하는 거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걸 왜 안 해줬어?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충돌을 피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지혜로운 거고 또 부부생활 10계명의 4번에 보면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타임아웃 하는 시간 피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피하세요. 그래서 바람을 쐬거나 뭐 이러면서 기분 전환을 시키면서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부에 관해서 아주 좋은 아주 건전한 대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